아랍의 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설레게 했던 민주화의 열망과 희망은 이제 독재, 식량 폭동, 그리고 무너진 국가들이라는 비참한 성적표로 남았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이며 시리아는 군벌과 잔해만이 남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반정부 시위와 폭력적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랍의 봄의 유일한 성공 사례로 꼽혔던 튀니지마저 다시 독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꿈은 죽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안정이 아니라 거대한 혼돈입니다.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 고갈되는 물, 휴지 조각이 된 화폐, 그리고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신념의 위기가 이 문명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아랍의 겨울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역병과 기근, 그리고 신의 심판을 경고했던 바로 그 땅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의 진노가 아니라 무능과 부패, 열정이 없는 사회가 만든 재앙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 봅니다. 거리에서 과일을 팔던 튀니지의 26세 청년 부아지지가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수레를 경찰에 빼앗기고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해 그의 몸에 불을 붙였을 때 그것이 온 아랍 세계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와 희망의 불씨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시위로 바뀌었고 일주일 만에 23년간 권력을 잡았던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이웃 국가에서의 갑작스러운 독재의 몰락은 이집트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은 거리로 나와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30년 이상 아랍 세계를 경직시켜온 아랍 독재자들의 또 다른 상징인 무바라크 역시 사임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42년간의 독재 끝에 체포되어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봄은 전 세계의 지지와 아랍 시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구는 같았지만 결과는 다양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은 아사드 정부, 반정부 세력, 그리고 외국 세력이 통제권을 놓고 싸우면서 우리 시대 최악의 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50만 명이 죽었으며 600만 명이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나야 했고 아이시스와 같은 강력한 테러 단체는 시리아의 혼란 속에서 세력을 키웠고 이후 이라크로 확산되었습니다. 예멘에서는 살레 대통령이 33년 만에 축출되었지만 그 이후로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었고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 간의 전투는 4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 1년 만에 군사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었고 군부를 장악한 엘시시 장군은 13년째 무바라크보다 더 억압적인 통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유전을 둘러싼 장기적인 권력 투쟁으로 나라가 동과 서 두 개의 정부로 나누어져 있고 경제와 사회는 이미 파탄 상태입니다. 아랍의 봄 발상지인 튀니지는 비교적 평화로운 정치적 전환을 이뤄냈는데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들의 시위도 허용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시민단체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정권을 잡은 사이에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부패와 경제적 실패에 지친 국민들은 저항할 힘조차 잃었고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과거의 튀니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혁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동안 혼란을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 분쟁을 이용하여 헤즈볼라와 같은 시아파 무슬림 대리 세력을 중동 전역에 강화했고 레바논과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을 키웠습니다. 국민들에게 시위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걸프 왕국들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아랍 강대국들을 대체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랍의 봄은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이 퇴보되었습니다. 권위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억압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아랍의 봄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독재보다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인구 폭탄입니다. 190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아주 고요한 땅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에 사는 인구는 고작 6천만 명이었죠. 하지만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단 100년 만에 이 지역의 인구는 수천 년이 걸릴 속도로 폭발했습니다. 무려 800%나 급증한 것이죠. 2000년 인구는 4억, 2023년에는 5억에 이르렀죠. 2050년에는 7억 명의 인구가 이 지역에 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지역 인구의 55%는 30세 미만입니다. 이른바 청년 팽창 현상이죠. 엄청난 에너지와 야망을 가진 젊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넘치는 젊은 에너지는 축복이어야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서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을 수용할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28%로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 실업률은 38%에 달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웨이트후드라 부릅니다. 대학을 나온 의사, 엔지니어들이 안정된 직장도 결혼도 독립된 삶도 얻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카이로에서 의사가 우버를 운전하고 튀니지에서 법학도가 오토바이 배달을 합니다. 이들의 절망은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매년 10만 명의 인재들이 유럽과 북미로 떠나며 국가의 미래를 도려내고 있습니다. 두뇌 유출이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인구는 넘치는데 나라를 이끌 인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 폭발이자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돈과 인재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땅 자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시리아까지, 이란에서 이집트까지 한때 문명의 요람이라 불렸던 나라들은 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호수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폭동이 일어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지를 버리고 수백만 명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기후붕괴 때문에 강제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연간 강우량은 18mm입니다. 한국은 1200mm입니다. 여기는 사막 국가인데 항상 건조했는데 뭐가 달라졌지? 당연한 질문이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950년에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 연간 1인당 평균 4,000세제곱미터의 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양은 약 500세제곱미터로 급감했는데 이는 물 빈곤 수치인 1,000세제곱미터를 한참 밑도는 양입니다. 몇 년간의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지역 이기심이 만들어낸 재앙이며 서서히 진행되는 종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고대 문명 제국을 탄생시킨 강들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1975년 이후 80%의 물량이 줄었습니다. 상류에 있는 터키 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가는 물 공급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은 역사적 평균 수위의 10% 수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걸어서 건널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에서 밀농사를 짓기 위해 지하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뺏어 썼습니다. 한때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허세로 인한 대가는 참담했지요. 수만 년에 걸쳐 빙하기 동안 축적된 고대의 저장고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80%를 넘게 빼냈습니다. 이 지하수층은 재생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물과 밀 둘 다 잃었습니다. 이란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60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1979년 혁명과 지하수 과다 추출이 맞물려 물파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수도를 테헤란에서 남부 도시로 옮겨야 합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소규모인 우르미아 호수는 1995년에는 32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담고 있었지만 2025년에는 1.5%인 5억 세제곱미터밖에 없습니다. 플라밍고, 소금새우, 그리고 번성하는 관광산업의 고향이었던 이곳은 이제 소금 평야로 탈바꿈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의 가뭄으로 7만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5세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는 세계 최초로 물이 완전히 고갈될 도시로 지목됩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사형 선고가 더해집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전했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문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무신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등 종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규범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중동에서 무신론이 확산되는 이유는 억압적인 종교법,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는 세대의 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동 국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직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이란에서는 국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선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종교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처럼 분쟁과 폭력이 수십 년간 공동체를 황폐화시킨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비로운 신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에 대한 이러한 환멸이 제대로 분출되지 못하고 신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억압될 때 회복할 수 없는 붕괴가 내부로부터 일어나며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가치체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은 훗날 이 시기를 로마 제국의 몰락에 비유할지도 모릅니다. 476년 로마가 멸망할 때 당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이 겪는 고통은 일시적인 시련일까요? 아니면 1400년 이슬람 문명의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불꽃일까요? 군대도, 물도, 식량도, 그리고 희망도 없는 겨울. 이 혹독한 밤을 지나 아랍 세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